오늘 우리 본문을 최대한 간단하게 직해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유난히 많은 강변이 있었는데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를 끼고 있는 지금의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들입니다. 저들이 우렸던 강변은 이 두 강과 그 강으로 흘러가는 수많은 지천들이 풍부해서 사막과 진배 없는 땅에서 특별한 경관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기 연주와 찬송을 맡았던 4천여 명으로 구성된 오늘날의 성가대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입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고향 시온, 즉 가나안과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울었도다. 울음은 만국 공통이고 통역이 필요 없으니 저들의 울음은 우리에게 충분히 공명될 수 있고 공감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 많은 종류의 울음이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는 울음은 제일 슬픈 종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도다. 이 말은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조를 잊을지도다 라는 말씀으로 설명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악기를 더 이상 연주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금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수금을 나무에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그래서 그들이 고향을 잊어야 한다면 차라리 평생을 갈고 닦았던 그들의 찬란했던 연주 기량, 오른손의 재주를 잊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감정을 가진 이유는 3절에서 우리를 사로잡은 자 혹은 우리를 황폐케 한 자라는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BC 586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들은 종살이나 다름없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었던 것,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은 오늘 본문이 연장선에서 말하고 있는 9절이 말하는 바 어린 것들을 가슴에 바위에 메어쳤던 자들에 대한 원한이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야만적이어서 병사들의 억센 팔이 들어올릴 수 있는 어린 젖먹이들과 아이들이 수없이 바위에 메어침을 당하는 참혹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3절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혹은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본문 시편의 저자, 영원히 수금을 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사람들의 어린 것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더 비참한 이유는 저들에게 연회의 기쁨을 위하여 노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무능하여 지켜주지 못했고 그렇게 죽어간 어린 것들의 원수들, 그리하여 죽어간 어린 것들이 아비된 자들에게, 더욱더 원수된 자들에게 대하여 원한의 분노를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복수를 다짐하는 결의도 아니고 승리를 다짐하는 군사의 노래도 아니고 혹은 죽어간 어린 것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혼곡도 아니고 또는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는 신음 같은 위로도 아닌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슴에 간직한 자가 저들의 기쁨을 위한 노래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스스로 처참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저 예루살렘의 성가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노래가 저 야만인들의 술자리에서 취객들의 타락되고 저속한 욕정을 만족시키는데 동원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불쌍한 아이들의 죽음이 잊혀지지 않고 짓밟히는 것을 아버지로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 짓밟히는 것을 성가대된 시편의 저자들, 즉 성직자들로 그 수모를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순서는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에 의하면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일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이 인간에게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재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 훨씬 더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어떤 젊은 미국 청년이 미국의 건국 초기에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안들에게 얼마나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는지에 대하여 말하면서 스스로 미국이 나쁜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는 그 민족의 부드러움이나 온유함과는 상관없이 늘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싸움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민족을 지배하거나 지배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너무나 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양보하거나 중단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양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민족에게 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비루한 인간은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다른 민족을 약탈하게 되고, 훌륭한 사람은 자기 민족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으므로 다른 민족과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단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는 누구도 자비로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모든 잔인함이 나는 괴물이 평화라는 이름의 공동묘지에서 그 가까이 무덤을 열고 뛰어나오게 되고, 따뜻하고 밝은 빛된 사랑과 양보의 자비는 모조리 살해당하여 무자비의 무덤에 묻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민족을 구성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드러움과 선함이 매장된다는 의미에서도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이 일이 잔인의 극을 달리는 것을 비난할 수는 있어도 그 잔인함이 그 일의 요소가 되는 개인들의 잘못처럼 매도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선다면 우리는 스스로 다른 민족을 정복할 야욕을 애당초 가슴에 품지 말아야 하고, 다른 민족, 우리 민족을 유린하지 못하게 자기 민족을 지키는 일보다 인류가 저지르는 죄악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위대한 선행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민족주의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본문 속에 그려진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족주의는 정의입니다. 자민족 우선주의는 죄악이지만 민족주의는 정의입니다. 민족주의는 모든 민족이 존귀함을 인정하며 모든 민족이 존중받아야 함을 인정합니다. 자민족 우선주의는 우리 민족이 우월하니 우리 민족의 힘을 길러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죽이고 지배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이 우수하니 힘을 길러 스스로 설 뿐 아니라 그 힘으로 다른 민족을 도와주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라고 대주제 되심의 경륜을 선포하셨사오니,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민족을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은 아름다운 민족주의자의 기도일 수는 있어도 자민족 우선주의자의 기도는 아닙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안창호, 김원봉, 윤봉길, 이봉창, 유관순, 여윤영, 조만식, 신채호, 안중근, 윤동주, 김구선생, 신석구 목사, 목치숙 목사, 차준학 목사, 김병조 목사, 주기철 목사님들의 기도와 기원과 같이 자민족 우선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자의 기도라면 그들의 소원이 선했던 것과 같이 나의 기도도 선한 것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이 민족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데로서 이 복된 일들이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름답고 복된 일이 이 민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던 것 같이 나의 기도를 의로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본문의 최대 소망은, 최대 특징은 민족적 순환의 역사와 그 아픔을 그들의 음악과 관련지어 풀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저들이 본래 찬양의 시편을 지어냈던 기능을 갖는 레위인이고 또한 성직자들이었다는 점, 즉 저들이 시인이며 성경 기록자였고 동시에 음악가들이었기 때문에 생긴 자연적인 결과였지만은 문학적 혹은 수사학적 기법으로도 음악이 갖는 풍부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이것을 그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지혜롭고 정당하고 효과적인 설정과 구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민족적 순환과 그 아픔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하여 그 최고의 수단이 되는 저들의 음악을 관련시켜 호소하는 본문을 제가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면 저는 당연히 우리 민족의 영광과 소망, 또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가능성, 우리 민족의 축복과 번영에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도 역시 본문이 소개하는 바 최선의 소재와 수단이 되는 음악 혹은 예술, 더 넓게는 문화와 관련하여 묵상을 전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함에 있어서 민족성 안에 있는 가능성을 긍정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될 것입니다. 민족을 긍정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개인과 국가의 가장 무서운 적은 패배주의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패배주의적인 논리와 생각과 발언과 그것과 관련된 전체 태도를 가장 싫어하는 편입니다.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상대적으로 못 미친다 라는 생각과 말과 자세를 저는 단호히 배척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축구가 브라질보다 못하다라는 말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전체의 잠재력이 브라질이나 중국이나 일본보다 못하다는 말은 저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무한히 길게 계속되는 합리적인 체크리스트와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한 배점을 배정한 정당한 평가표를 만들거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우리 민족은 다 안 된다거나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한 지극히 지역적인 영역에 대하여 말해놓고 결론은 늘 전체를 싸점아 이 나라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말한 그 합리적 평가표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을 가져올 수 없다면 그 평가표를 적용할 수 없는 어떤 영역도 순간도 적어도 저는 그 패배주의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보다 민족에 대한 최선의 봉사는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은 이 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동양인 중에서는 키도 제일 크고 비율도 제일 멋있고 제일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백인보다 건강한 피부를 갖고 있어서 제일 젊어 보이는 종족입니다. 스위스 쭈리히 대학에서 발표한 IQ와 소득과 성장성에 관한 2000년 자료에는 대한민국이 IQ 106으로서 평균 IQ입니다.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걸핏하면 노벨상의 숫자를 말하는데 그들이 변변히 하나도 갖고 있지 못했던 노벨상 이상의 가치에 준하는 세계적 발명품을 우리의 조선시대까지 첨성대, 고려청자, 금속활자, 한글 등등 15개, 16개를 보유하고 있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시간이 생명인 글로벌 기업들의 최고 경영진이나 중동의 부호들에게는 비행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AS2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록히드 마틴이 옛날 콩코드 사고 이후 중단되었던 초음속 여객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민족입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이 시대에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속도는 현대사회의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나는 일본군이 점령한 3년 반 동안 그 어느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것보다도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그때 나는 아직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을 모르고 있었지만은 일본군의 야수성과 무력을 체험하면서 과연 무엇이 상전과 하인을 결정짓고 무엇이 사람을 복종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충성하게까지 만드는지 확실히 목격했다. 일본군은 단지 복종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교육 체계까지 바꾸며 장기적인 통치를 계획했다. 일본인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가려면 모든 현지인들은 일본 학교에 자녀를 보내 일본의 언어와 풍습, 역사와 문화를 배워야 했다. 식민화의 마지막 단계는 일본인 자신들의 인종적 우월성과 지배권을 현지인들이 자연의 섭리로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었다. 만약 일본에게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아마 성공했을 것이다. 도덕성과 평등의 개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더라면 바로 그들이 우리의 상전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행동 양식을 흉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었다. 한국인은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의 풍습, 문화, 언어를 말살하려 했지만은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한국인은 굳은 결의로 야만적인 압제자에게 항거했다. 일본은 수많은 한국인을 죽였지만은 그들의 혼은 결코 꺾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인과 같은 경우는 흔치 않았다. 중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일본에게 차례로 지배당한 바 있는 대만은 이민족 상전들에게 별달리 저항하지 않았다. 또한 만약 일본이 싱가포르와 말라야를 계속 지배했다면 아마 50년 안에 그들은 대만에서 했던 것처럼 식민화에 성공했을 것이다. 문학사상사에서 나온 리콴유 저서 이광묘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9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의 저항 정신을 타인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강력한 저항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은 한 번도 다른 민족을 침략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민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우리는 본문이 인도하는 대로 음악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BTS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7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방송사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개하는 바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민족이라는 거대 담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너무 빨리 음악이라는 소재로 이동한 것과 더구나 BTS라는 보이밴드에게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다소 급격하고 무리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선의 이동 과정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일종의 주장이 들어있습니다. BTS는 음악 중에서도 대중음악에 속하고 대중음악 중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0이 넘고 늙은 그것도 목사가 이 아이들을 설교에서 언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이 아이들을 사랑해왔습니다. 내 눈에 이 아이들이 기특한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 이 아이들이 춤을 추는 기량이 뛰어난 것 같지만은
저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노래나 랩을 잘하는 것은 분명한데 얼마나 탁월한지 저는 젊은 아이들의 노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순수하게 노래로 본다면 어쩌면 나얼이나 박효신 같은 친구들이 노래를 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작곡력도 제가 온전히 안다고 말하면 바른 말이 아닐 겁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가사와 뮤직비디오에 녹아있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이 아이들의 뮤비에는 명백히 헤르만 헤세와 데미안과 백남준과 앤디 워홀과 로이 리히텐슈타인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적 영상으로 새롭게 해석한 관점이 놀랄 만큼 풍부하고 아름답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이 작품 속에 있다는 앤디 워홀과 리히텐슈타인과 백남준입니다. 앤디 워홀과 리히텐슈타인은 팝아트라는 1960년대에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미술의 한 경향을 이끌었습니다. 팝아트는 파퓰러 아트, 대중예술을 줄인 말입니다. 저들의 작품은 이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중예술 중 일부인 마릴린 먼로는 왜 위대한 예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만화 캐릭터는 왜 위대한 예술의 소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이들을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백남준은 그의 비디오 아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백남준은 이렇게 묻습니다. 전파를 타고 흐르는 대중매체와 그것을 표현한 단말기, 즉 TV와 모니터는 정말 저급합니까? 왜 위대한 예술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여러분은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백남준을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BTS는 팝아트와 비디오 아트를 함축하는 저들의 뮤비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중가수와 대중가요와 그들의 뮤직비디오는 왜 위대한 예술의 주체와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하십니까? 한 시대를 대표하는 메시지로서 독립하기에 충분한 엄청난 도전이 저 20대 청년들의 정신에서만 나왔다고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배후에 있는 서울대 미대 미학과 출신 예술 철학자 방시혁이라는 사람의 제작자로서의 작용이 기여한 바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예술과 음악과 영상은 참으로 놀라운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철학적, 미학적 성취와 위대함을 주장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그것이 표면에 드러나야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다만 그것을 담보로 한 저 아이들의 활동과 결과로 발생된 BTS의 세속적 성공, 즉 세계적 인기가 어떠한가, 현 시대와 앞으로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은 겁니다. 현재 BTS의 아이돌 오피셜 뮤직비디오의 조회수는 2억 5천만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앨범들마다 3억 뷰를 넘고 있습니다. 아이비기트 채널의 구독자 수는 현재 1,851만 명입니다. 제가 올리는 설교 동영상을 보아주시는 분들이 수십 명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특별히 구독해 주신 분은 없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여러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숫자 자체만으로도 가히 한 나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1,800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카자흐스탄, 칠레, 네덜란드의 전체 인구 숫자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한 달에 100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표하는 앨범들마다 빌보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의 영향력과 대등한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대로 이 아이들이 안녕하다면 이 아이들의 영향력은 더욱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BTS가 왜 민족적 자산인가를 강조해 왔습니다.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아무튼 저는 이 점을 대단히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스컴에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그룹이 갖고 있는 잠재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송은 이 아이들의 경제적 가치를 2조 5천억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아이비키트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 상장했을 때 소속사의 기업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한심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2조 5천억이 작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너무 적게 산출했다는 겁니다. 아미들은 BTS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지, 주어지기만 한다면 1년에 100만 원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들 제가 몇 번이나 봤습니다. 2천만 명의 아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암표가 영국 런던에서 1등급 좌석의 경우에 5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1년에 20조 원의 잠재적 가치, 즉 개발하면 현실화될 수 있는 이른바 연간 채굴 가능 매장량을 이 아이들이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BTS의 잠재력에 관하여 말하려고 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아이들의 이와 같은 영향력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반에 걸쳐서 엄청나게 확대될 것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BTS는 원래 지난 엊그제죠, 9일날 밤에 아사히 TV의 음악 프로그램 뮤직 스테이션에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16년, 재작년쯤인가요? 우리 지민이라고 하는 멤버가 있어요. 이 친구가 광복절 기념으로 입었던 티셔츠가 있는데 그 티셔츠 뒤에 해방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로 애국심 이렇게. 그리고 거기 그림이 있는데 한쪽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됐을 때 막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며 뛰어가는 그림이 있고, 한편에는 원자폭탄이 터지는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일본인들이 항의가 빗발치니까 아사히 측은 출연을 번복했습니다. 출연 못한다, 오지 마라, 하루 만에 해가지고 애들 보기 위해서 일부 댄서들은 이미 일본에 가 있고 공항 출국 장면을 보기 위해서 팬들이 공항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번복이 됐어요. 미국 빌보드와, 중요한 것은 미국 빌보드 그리고 CNN, 영국의 BBC 등이 9일날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10년에서 1945년 일본의 식민지로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고통을 받아 양국 관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BC는 또 최근 한일 관계가 더 긴장된다면서 지난달 말 한국 대부분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 판결을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에 반박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매체들이 이 사실을 이와 같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오로지 BTS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 갖고 있는 모든 정부의 외교 정책력, 외교력을 총동원해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 세계 2천만 명의 아미가 갖고 있는 정보 구매력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BTS의 힘은 미국과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들이 수천만 명의 아미들과 미국과 영국의 CNN과 BBC의 시청자들에게 1910년에서부터 1945년 일본의 식민지로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고통당했다고 분명하게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우리의 관계와 역사를 객관적으로 전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현재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분위기는 일본 전체가 이 보도로 인해서 상당한 충격을 받고 현실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어떤 변화가 충분히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우리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하려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일에 상당한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BTS는 이 민족의 핏줄에 흐르고 있는 근원적인 예술 역량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이 점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BTS의 성공의 이유를 분석하는 시도들이 기사화되고 한 달에도 몇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적 지원 정책 때문이다. 혹은 SNS를 잘 이용한 덕분이다. 혹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강력한 아이돌 육성 구조에 힘입은 바가 있다라는 식으로 분석합니다. 외국이 그렇게 분석하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하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중대, 외대 등에 적을 두고 있는 한류 전문가라는 사람이 발표한 2억 권의 책과 2억 권의 논문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독자의 서평에 있는 것과 같이 내용은 형식적이고 한류를 바라보는 시각은 편협합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맥을 짚고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프로듀서 층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미 10년 전에 소녀시대와 카라가 동시에 일본 열도를 강타할 때 도대체 왜 한국 연예계는 이토록 레벨 높은 엔터테이너들을 차례대로 일본에 보내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저들 스스로의 질문에 대하여 한류는 단지 K-팝의 아이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국민성, 즉 체내 리듬 자체가 다르고 이 국민성이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까지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혀 다른 체내 리듬이 어디서 왔는지 말하면은 민족성의 우열에 대하여 말해야 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BTS는 이 민족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근원적인 예술 역량에서부터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노래는 유럽 전체가 기원전부터 발전시켜온 고전 클래식 음악, 그 전체와 맞먹는 엄청난 예술적 깊이와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한류의 발전을 위하여 할 일은 잘하고 있는 우리 예술인들에 대하여 집적거릴 게 아니고 우리 음악의 기초가 되는 판소리를 우리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 국민이 판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소원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판소리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외국인들이 우리의 판소리를 듣고 뜻도 모르지만 울먹거리고 엄청난 감정선에 접속하는 것을 듣고 보았을 때입니다. 너목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오늘 목사로서 너무나 세속적인 단어들을 많이 합니다. 국악 실력자들이 가끔 나와서 보여주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폭발적인 반응 속에서 저는 그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 전통 무용인 살풀이와 승무는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프랑스의 이름을 갖고 있으며 영국과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저변과 역량을 자랑하는 유럽 전체가 발전시킨 발레와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고 깊고 풍성한 춤의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춤을 보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미술은 담백하지만 깊고 풍부한 감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고려청자는 지금 이 현재도 온갖 기술, 첨단 기술로 만들어지는 화려한 도자기가 세상에 넘쳐나는 이 시대에도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고상한 도자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음악과 무역은 기본적으로 천마디 말이라도 설명하기 불가능한 우리 민족의 한이라는 정서와 신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예술 세계입니다. 우리에 비하면은 광활한 중원에서 발전된 중국의 음악과 무용 참으로 볼품없고 초라한 것입니다. 기타 아시아 국가와 동남아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들이 한류를 능가하는 무엇인가를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정서와 예술적 기질과 감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으로부터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춤과 우리의 드라마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 좀 더 거창하게 말하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 시대의 통신 환경을 타고 한류라고 이름하는 새로운 문화의 물결을 감동과 충격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BTS는 계속해서 출연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점입니다. 제가 왜 이토록 길게 우리 민족 속에 들어있는 예술적 기량으로부터 이 아이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은 이것입니다. 만일 BTS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의 예술적 역량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또 다른 BTS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그 피 속에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한류가 시작됐던 지난 20년 전부터 이 한류의 근원적인 뿌리를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역량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한류를 짓밟아도 중국이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에서 온 그대의 열광하며 치맥을 즐기는 자국민을 한류로부터 억지로 격리시켜도 시간이 지나면 한류가 반드시 되살아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겨울연가 대장금에서 최근에 태양의 후예 미스터 선샤인까지 우리의 역량 있는 대한민국의 연예계는 끊임없이 주옥 같은 드라마들을 제시해왔습니다. 언제 끊을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지금까지 20년을 이어온 저들의 질주와 앞으로도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류는 끝없이 놀라운 스타들을 생산해왔으며 앞으로 더 발전된 우리의 청년들을 온 세계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류는 미국과 유럽이라는 새로운 지평에 도달했습니다. 치졸한 일본과 무식한 중국에 더 이상 목매지 않고 그래도 수용적이고 신사적인 미국과 유럽을 시장으로 정정당당하게 중단 없는 도전을 계속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BTS는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전망에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끝없이 놀랄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4차 산업과 BTS가 그들을 계승하는 더욱 놀라운 한국의 매력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결합해서 어떻게 생산하는 새로운 문화의 지평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을 인도해 갈 때마다 여러분 놀라야 할 겁니다. 예술은 그것이 어느 등급에 있더라도 늘 위대한 힘을 갖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기본적 전제입니다. 저는 예술을 인간의 가장 고도한 체험을 공유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과 그 기능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디자인 전문가로서 디자인의 바른 개념 정립을 위해서 디자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서로 개념 간섭 현상이 생기는 예술, 그것을 디자인과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정립한 개념입니다. 자, 고도한 경험이라는 부분은 모방론을 근거로 하는 플라톤과 인근 철학자들의 예술론에서 배운 것이고 체험의 공유라는 부분은 헤겔의 예술론에서 기반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인간의 가장 고도한 체험을 공유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과 그 기능이라면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주며 또한 인류에게 가장 유용한 활동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사람과 그 사람들의 환경을 드러내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방에 포로되어 실향한 이스라엘의 슬픔과 고통을 말하면서 음악을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음악은 예술의 하나로서 인간의 가장 고도한 슬픔과 아픔의 체험을 오늘 우리와 공유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과 그 기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7편은 저들의 음악이 제한된 아픈 경험이지만 동시에 그 경험이 진술된 또 하나의 음악으로서 전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전복에 불려지는 온전한 음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못다 부르거나 뒤틀린 노래가 이제는 제대로 아픔을 전하는 온전한 예술이요 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37편을 보십시오. 저들은 그때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지 않고 그들의 노래를 개성했습니다. 지금 이 노래가 시편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과
영원히 이스라엘의 노래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편 137편을 보십시오. 저들은 이 위대한 노래를 통하여 아버지가 무능하여 지켜주지 못했고 그렇게 죽어간 어린 것들의 원수들, 그리하여 죽어간 어린 것들이 아비된 자들에게 더욱더 원수된 자들에 대하여 원한의 분노를 드디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결의가 시편 137편에 들어있습니다. 승리를 다짐하는 군사의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혹은 죽어간 어린 것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진원곡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자신들의 지나간 처지를 슬퍼하는 시름같이 아름다운 위로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시편 137편에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그들은 부서진 여호와의 노래를 불렀지만 이제 시편 137편을 노래함으로써 그 망가진 현실조차 위대하게 부활시키며 온전한 여호와의 노래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음악의 힘이고 예술의 위대한 기능입니다. 이 노래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을 건사하라. 노래를 보전하라. 어떤 경우에도 노래하라. 그 노래로 이제 우리가 바벨론을 고발하고 이스라엘을 격려하는 것과 같이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자손을 우리는 불러 세워야 합니다. 노래를 듣는 우리도 같은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음악 이야기에서 노래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숨어있는 민족적 엄청난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술이 인간은 모든 고도한 것을 말하는 것, 인간의 모든 고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고도한 예술은 우리의 우수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음악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한국의 기적은 정치인이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의 노래의 풍성함 속에 들어있는 이 나라 국민의 모든 우수한 것들이 작동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민족 속에 흐르는 잠재력이 해낸 것입니다. I just wanna be a K-pop star. 얼마 전 한 외국인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입니다. 난 정말로 간절하게 K-pop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이 트위터를 남긴 사람은 바로 헐리우드 유명 배우 윌 스미스의 아들이고 현재 떠오르고 있는 헐리우드의 배우이자 패셔니스트이기도 한 제이든 스미스가 올린 글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한류를 저토록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 우리의 문화를 우리 스스로 매장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이런 주제를 다루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소중한 진실이 묻히는 것을 참아볼 수 없는 민족적 충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변들에서 기쁨의 노래가 큰 소리로 불려지는 축복이 이 민족 위에 임하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총칼의 전쟁은 땅을 얻는 것이고 돈의 전쟁은 수고를 얻는 것이고 문화의 전쟁은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난 우리 민족이 칼과 창으로 세계와 만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민족이 돈으로 세계와 만나는 것도 자랑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난 우리 민족이 비파와 수금과 노래와 춤과 아름다운 곡조로 세상과 만나서 저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역량과 기질,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위대한 역량으로 또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된 노래를 세상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복된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